날씨는 포근하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봄 첫 황사까지 밀려와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봄 미세먼지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웰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2년 만에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이 됐죠.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수도권 지역으로는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네. 이 서울 일부 지역은 한때 137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요. 경기에서는 168마이크로그램,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충남에서는 142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을 했고요. 네. 이 비상저감 조치는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비가 약간씩 내리면서 농도가 좀 다소 약해졌지만 토요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으로만 나쁨이 있었고 수도권으로는 잠깐 좋아졌었는데요. 그러나 일요일에 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는 나쁨 상태를 보였고요. 월요일엔 다시 더 나빠지면서 수도권으로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네. 예. 한동안 미세먼지 걱정이 크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기질이 나빠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2일 중국 북동부 지역 쪽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네. 먼저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북서풍을 타고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기압 배치가 이동성 고기압 형태였어요.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낮 기온은 오르고 바람은 약해지고 대기가 안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초미세먼지 또 여기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가 같이 합세를 하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산업체 가동 중단포, 이동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가 관측된 이래 가장 좋은 해였었죠. 서울에서 상당히 맑은 하늘을 많이 보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산업체 가동이 지금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미세먼지를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다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이렇게 농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가 3번이나 발령된 만큼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비상저감 조치는 언제 발령이 되는 건가요? 일단 수도권 지역에 내려지는 이제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의 발령 기준을 본 말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내일 24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고요. 네. 두 번째가 당일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혹은 경보가 발령되고 내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될 때 발령을 하는데요. 이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된다. 자, 그렇다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제약이 뒤따르나요? 일단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죠. 이거는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중지가 되고요. 다만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은 제외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이라든가 조업시간을 단축을 하고 비산먼지가 나오는 건설 공사장은 방진 덮개를 씌우거나 노후 건설기의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또 취약계층 보호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녹지 작업자 같은 야외 작업자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요. 평소보다 휴식 시간을 추가로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 또 야외 행사라든가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민간 야외 행사는 조정을 권고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휴업이라든가 휴원을 권고하게 돼 있죠. 예. 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그런 제약들이 있군요. 겨우내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봄이 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봄 미세먼지 계속 심각할지 아니면 조금 나아질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북극 진동 지수가 굉장히 계속 양해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바람도 약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올 봄에는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빴던 2019년보다는 좀 좋을 것으로 봐요. 네. 이렇게 보는 것은 2019년 미세먼지 대란 이후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에서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코로나로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좀 적어요. 예. 사실 미세먼지가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낼 만큼 건강에 매우 정말 해로운 물질이라는 사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세먼지만 해도 답답한데 설상가상으로 황사까지 덮쳤습니다. 지금 국내에 이렇게 짙은 황사가 관측된 건 2016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일단 뭐 중국 베이징은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황색병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네. 저 보도에 의하면 저희들은 매일 새벽마다 그 PM10, 그러니까 실제로 황사의 모든 분진이 아니고요. PM10, PM2.5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다 2,500이 넘더라고요, 베이징이. 그런데 실제로는 저 분진 농도를 갖다 측정한 걸 보니까 10,000 ppm이 넘었더라고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75 이상이면 나쁨이거든요. 네. 150 이상이 넘으면 매우 나쁨이 되는데 만이라면 상상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늘이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온통 드러난 하늘에 출근길 차량 정체도 심하고 이럴 경우에는요. 그 고속도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도 다 항공편도 다 취소가 되고요. 네. 그래서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로는 가장 강하다. 또 범위도 넓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게 발원한 것은 14일 몽골권 고비 사막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을 했는데요. 16일 새벽과 오전 사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죠. 네. 국립환경과학원은 당초 지난 9일부터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16일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황사가 다시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약화가 됐죠. 예. 악화가 됐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 등에서 매우 나쁨, 강원권, 영남권에서 지금 나쁨으로 예보가 되고 있고요. 네. 이번 황사는 이틀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죠. 이어진 다음에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그야말로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는데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권고 5가지 실천을 내놓았습니다. 예. 첫 번째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은 짧은 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네. 오히려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점검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가 외출에는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해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위생 수칙 준수라는 건강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미세먼지가 75 마이크론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해도 무방한데 그 이상일 때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네. 도로변에서 격렬한 운동을 피해줘야 합니다. 네. 이제 뭐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35 마이크론 이상에서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상인들입니다. 건강한 정상인들은 기준이요. 예. 75 마이크로그램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게 넘었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넘었으니 이제 그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외에도 머플러라든가 긴 바지를 입고 물을 좀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네. 외출한 다음에 반드시 현관 밖에서 옷을 벗어서 털털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자, 코로나19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잘 씻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